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수원과 고양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들이 지난달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도 특례 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강원도의 중소도시 입장에서는 지역을 회생시킬 기회인데요.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2만 4천 명의 작은 도시 화천군. 지난 2019년부터 국방개혁으로 주둔 군부대가 재편되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년 새 7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에다 코로나19까지 급습하면서 지역 경제는 초토화됐습니다. 특히 한 번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였던 산천어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타격은 더욱 큽니다. 이처럼 안팎의 시련으로 강원도 내 많은 시군들이 경제 소멸, 지역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일 정도인데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집중 정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분권 이양 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천, 양구, 인제, 평창, 홍천 등 강원도 9개 군을 비롯해 전국 24개 군은 지난 2019년부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처한 인구 3만 명 미만인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우선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이 필요한 기초단체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특례 시군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례 시군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초단체가 발굴한 특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단체의 관련 사무가 이양되고 이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특례 시군구 지정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전국을 돌며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쯤 첫 특례 시군 지정이 유력합니다. 이를 앞두고 특례 지역 지정과 관련된 강원도 시군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은 여기에 있는 시군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개별 수요에 맞춤형 특례를 주자는 것이거든요. 특례 시군 지정이 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 중소도시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지상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방송 규제의 대전환을 통해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료 동영상 서비스 OTT 등 모바일 기반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위기에 직면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 혁파 이런 것들을 묵묵히 감내할 수 있는 아주 강단 있는 추진력 그리고 시의적절한 방송 규제에 관한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국가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업 콘텐츠가 득세하는 흐름 속에서 공적인 필수 콘텐츠가 축소될 수 있는 데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반면에 지원책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편성 규제라든가 광고 규제라든가 뭐 이런 규제들을 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생산 콘텐츠에 중앙방송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방송이 균형 발전을 이끌고 또 특히 지역의 이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공적 측면에 포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분산된 유관부처를 미디어부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통합하고 청와대의 문화미디어 수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도시가스 100원을 끊고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원주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구속된 첫 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 3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는 석방 뒤 신변을 위협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가스 고무 배관 중간이 잘려나간 듯 끊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진을 보낸 남성은 곧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10월 초 전 여자친구 A씨의 원룸집에 침입한 32살 홍모 씨는 가위로 가스 배관을 자른 뒤 40분간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후 10월 22일부터 16일 동안 협박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와 SNS 메시지를 800통 넘게 보냈습니다. 모두 여자친구였던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벌어졌던 스토킹 범죄입니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가스 방출과 주거 침입에는 형법을, 21일 이후 무려 800통 이상 이어진 협박성 문자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홍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주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홍 씨가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피해자인 A 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가스 방출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스토킹에 해당돼 징역 5년까지 구형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구속 기소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꼭 엄벌을 처해줬으면 좋겠고 나와서도 근처로 아예 접근 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토킹 처벌법이 최초 발의 22년 만에 통과된 건 다행이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 조항이 없는 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찾아보시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보다 더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별도로 저는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고 직후 가해자를 즉각 격리하고 처벌 이후에도 보복 등에 대비한 재접근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은 오래전부터 축구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릉고등학교가 새로운 야구 명문으로 떠오르면서 강릉 지역이 야구 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요즘엔 강릉으로 전지 훈련을 오는 선수단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경기에 앞서 몸을 푸는 강릉고 야구부 선수들의 눈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하나씩 배워가면서 야구할 수 있도록, 알았지? 네! 강릉고등학교 야구장에서 전국 18개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참여하는 스토브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 리그인데 개최 첫 해에는 참여 학교가 8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18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지훈련 온 팀들하고 친선 경기를 통해서 3월부터 시즌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즌에 맞춰서 미리 연습 경기를 해놔야 시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릉고가 지난해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3년간 6개 대회 결승에 올라 전국 무대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면서 강릉 지역 야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겨울철 강릉 지역의 온화한 기후에다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훈련 시설이 갖춰진 것도 야구 전지 훈련지로 주목받게 된 비결입니다. 1월 6일 날 지금 이제 캠프 합류해가지고요. 강릉으로 와가지고 지금 한 40일 예정으로 지금 훈련을 와 있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금 또 날씨도 너무 좋고. 강릉시 체육회는 경포중학교 야구부 등 리틀 야구단 육성과 시민야구단 창단까지 가능하다면 강릉 지역 야구 선수들의 진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야구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예를 들어 시민야구단이 창단이 된다 이러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2달 동안에 한 25억을 강릉에 지출을 하고 가는데 신흥 야구 명문 강릉고 입지를 바탕으로 강릉이 야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급 수를 초등학교 4,266학급, 중학교 1,639학급, 고등학교 1,764학급 등 모두 7,669학급으로 지난해보다 57학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 20명 상한 배치에 따라 춘천 12개 학급, 원주 14개 학급, 속초 양양의 4개 학급 등 6개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학급 수가 늘었지만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정체 또는 감소했습니다. 중학교 학급 수는 학생 증가와 시지역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에서 28명으로 줄면서 강릉 2학급, 춘천과 원주, 홍천은 각각 1학급씩 늘어난 반면 고등학교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42개 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긴급 구조 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달은 평년 기온에 머물고 다음 달은 평년 기온보다 높아 사고 위험이 크다며 강과 하천, 저수지에서 안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해빙기 위험 지역 304곳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월과 3월 해빙기에 발생한 순환 사고는 86건으로 모두 26건이 구조됐습니다. 원주에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진단 검사 건수는 오히려 춘천이나 강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닷새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원주가 950명, 춘천 580명, 강릉 446명으로 원주가 최대 2배 이상 많지만 같은 기간 진단 검사 수는 강릉이 13,000건, 춘천 1,400건에 달하는 데 비해 원주는 8,700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원주가 3,500건으로 강릉 7,300건에 47%에 그쳤습니다. 원주시는 신속 항원 검사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검사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 단기 가사 서비스에 나섭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급이 없는 퇴원 환자 중에 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목욕과 화장실 이동, 취사와 청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계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지원받게 됩니다. 춘천시는 장기 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과 화천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구군과 화천군은 오늘 한수원 한각수령본부 대회의실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한수원과 넷제로 2050 기후재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워킹그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주체들은 지역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교류와 교육 등 공익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폐광 지역 사회단체가 강원랜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폐광지역 번영회 4곳 등 사회단체는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지역과의 소통과 상생 노력을 등한시하는 강원랜드 경영진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주민 5천여 명과 함께 강원랜드 앞에서 사장 퇴진 시위를 열 예정인데 강원랜드는 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 조직을 개편하자 상생 협력을 무시한 조치라며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영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영동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릉과 속초, 동해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해 11월보다 각각 1%, 1.4%, 0.3% 올랐습니다. 세 개 지역의 토지 가격 지수도 0.2에서 0.5%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세 개 지역 모두 아파트와 토지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심권에 저상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역을 중심으로 도심권과 해안 관광지를 연결하는 트램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사업에 예산 5억 원을 편성하고 1년 동안 예상 이용객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용역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윤희주 강릉시 의원은 시의회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고속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순환형 전기버스 도입과 강릉역에서 중앙시장까지 1.5km를 운행하는 도심형 트램을 설치해 교통난 해소와 관광상품 육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개설을 운영합니다. 춘천교육문화관은 오는 3월부터 12월 사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역사와 바둑, 한자 등 3개의 동아리를,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서예 등 11개 동아리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학부모는 16일부터 22일까지 춘천교육문화회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재인증되면서 어제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횡성군은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재인증에 성공해 오는 2024년까지 규제혁신 선도지자체가 됐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12곳이 신규 인증을 받았고 재인증 기관은 횡성을 포함한 3곳 뿐이며 횡성군의 인증패와 2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62일 동안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사랑의 온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현금과 현물 포함 올해 모금액이 3억 6,4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2억 7,700만 원을 초과해 사랑의 온도 131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읍사무소에 익명의 기부자가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주민과 사회단체, 지역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희망온도 100도는 12월 말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모금액이 2억 5,900만 원에 그치며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